그야말로 백약이 무효한 그런 하락세인데요. 이건 뭐 뉴욕 증시도 K 증시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동안 어떤 방향성을 표시를 해주는 나침반, 바로미터 역할을 하던 경제지표, 환율, 기업 실적, 업황 전망, 가이던스, 그리고 K증시는 외국인 수급까지도 정말 그립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밑으로 내내 추락만 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일단 주말을 지나면서도 갑자기 반전을 노릴 만한 분위기는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K증시뿐만 아니라 주말 본장 마감 후에 선물이 월가로부터 완전히 그냥 메타작을 당했던 뭐 메타버스라고 해야 되나? 홍콩 항생지수 여기도 당장 월요일 오전 10시 반 개장부터가 우리한테 큰 부담입니다. 그나저나 저기 뇌수술해서 머리 민 거 아니고요. 머리를 못 감았을 뿐이고 일단 갑자기 병원 실려가가지고 손등에 이렇게 주사 자국만 잔뜩 남았는데 하여튼 팔에도 살이 많아가지고 혈관을 잘 잡지 못해가지고 고생했던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워런 버핏이 말했던 투자의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요걸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반대매매 떨줍 올팔인데요. 하루 딱 3번의 찬스. 그래서 당장 이제 월요일에도 오전 8시 50분, 그리고 오전 10시, 다음 오후 2시 이렇게 이제 하루 3번 신용미수 쓴 사람들 중에서 증거금 못 채워 넣으면 강제 청산 당하면서 시장에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주로 오전 8시 50분에는 증권사,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CFD,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3금융권의 주담대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최근 주가 하락이 컸던 종목 중에서 요때를 딱 노려가지고 떨줍했다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 나오면은 한 3 내지 5% 먹고 올팔하는 거. 이게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워런 버핏이 말한 절대 돈을 잃지 않고 물리지도 않고 스마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참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에코프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뭐 우리 K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 에코프로 지난 금요일처럼 그렇게 박살이 난 날은 뭐 소비 심리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언론에서 막 그냥 신나게 후드려 패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날은 이제 팀장님이 에코프로 주식 갖고 있을 경우에는 회식을 가도 평소에는 뭐 고깃집 가가지고 오겹살 먹을 거 그냥 이럴 때는 제육볶음 먹고 끝나고, 2차도 뭐 호프집 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때리자, 이것도 야 그냥 기분도 못 같은데 맥주는 집에 가서 각자 먹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자녀분들 평소 같으면 피자 2판에 치킨까지 시켜주는 거 에코프로 왕창 빠진 날에는 피자 대신 우리 모두 어깨 피자 화이팅! 이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보신 그 혜은이 선생님의 노래 파란 나라, 요 색깔을 하루하루 결정하는 게 사실은 에코프로입니다. 이 에코프로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요즘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가 그날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2차 전지 대장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K 배터리 3사, 그리고 그 포스코 홀딩스까지, 심지어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도 철강이 주력 사업인데도 전부 에코프로 주가의 따라쟁이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뭐 글쎄요, 고춧가루 맛이 김치 맛 전체를 좌우한다? 그래서 또 그 김치 맛이 밥상 전체의 어떤 분위기와 맛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 정도의 영향력이죠. 거기다가 또 이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최근에 뭐 텔레그램이든 뭐 카톡 단톡방이든 아니면 투자 관련 사이트든 또 심지어 네이버 그 종목 토론방에서도 활동력은 거의 1등입니다. 거의 피라냐급이야.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안 좋은 날은 개인 투자자들 전체의 투심이 망가지는 거고, 그럼 이제 그게 K 증시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또 그렇게 이제 K 주식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론, 비관론이 커지면은 사실상 기관이 운용하는 그런 펀드 자금 유출도 또 자극이 되면서 결국 더 크고 부정적인 어떤 그 스노우볼이 굴러와가지고 K 증시를 때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량적, 정성적 분석 얘기하는데, 정량적으로 봐도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삼형제 그 시총 비중이 한 15%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또 너무 좋은 날은 다 여기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른 코스닥 종목들에는 유동성이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안 좋은 날은 분위기를 망쳐서 K증시 전체가 안 좋고, 또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날은 환호성과 함께 여기서 수급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코스닥 개별주들이 죽수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국내 이제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1등 했던 당시 온리 기술적 분석만으로 그런 성과를 냈었거든요. 아니 이제 해외 선물 거기는 FICC라고 채권, 외환, 원자재 이런 건데 여기 기술적 분석 말고 다른 분석이 뭐 제대로 이 기능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특히 뭐 원자재는 정말 그 전망 자체가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갑자기 홍수 나가지고 밀 작황 줄어들고 아니면 러우 전쟁 갑자기 터져가지고 옥수수하고 밀 수급에 이상 생길지 이런 걸 과연 누가 전망하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 나름의 기술적 분석을 살려가지고 이 에코프로를 전망을 해보겠는데, 저는 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데, 첫 번째는 확률 50%짜리, 그 다음 두 번째는 30%,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20% 이렇게 순서대로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 그럼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테크니컬리 어널리시스로 헤드 앤 숄더즈 이거를 적용해 볼 건데, 뭐 이름은 뭐 괜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헤드 앤 숄더 말 그대로 머리와 어깨 이렇게 되죠. 이 헤드 앤 숄더즈 패턴은 보통 급등주나 약간 과열 국면에서 이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데, 저는 에코프로를 이 헤드 앤 숄더, 여기서 이제 숄더, 어깨는 이제 두 개니까 숄더즈로 복수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즈. 근데 보통 이 헤드 앤 숄더즈 패턴은 체형이 저처럼 이제 어조비인 경우가 보통 많고, 근데 지난 뉴욕 증시 그 게임스탑 같은 밈 주식의 경우는 머리가 엄청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머리가 두 개인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뭐 그거는 뭐 샴쌍둥이 헤드 앤 숄더즈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 어깨랑 왼쪽 어깨가 좀 높이가 다른 이런 비대칭도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자 일단 에코프로 1년치 차트를 보면은 이 에코프로는 뭐 머리가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수리 가운데가 조금 푹 들어간,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머리가 끝난 줄 알고 이제 쭉 흘러내리면 귀가 나오겠고 어깨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다시 머리가 이렇게 이어졌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걸로 보면은 확률 50%짜리 1번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합니다. 현재 머리 구간이 끝나는 그런 그 상황이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약간 독수리처럼 보이는데, 하여간 지금 오른쪽 어깨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왼쪽 어깨 높이에서 똑같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형성된다고 가정하면은 거기가 이제 50만 원 중반대. 그럼 이제 그때 다시 반등이 시작되면서 다시 이제 왼쪽 어깨의 어떤 80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팔로 미끄러지는 그렇게 낭떠러지가 오는 거죠. 저는 잘하면 그 살짝 오른쪽 어깨가 볼록 올라가는 이 시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일, 그러니까 이제 11월 17일. 그래서 이제 역시 에코프로는 명불허전이었다 그래가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흥행 대박이 나면은 에코프로까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탈출용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거죠. 다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요거는 확률 30%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헤드 앤 숄더즈라고 생각했던 에코프로의 패턴이 알고 보니까 헤즈 앤 숄더즈,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두 개듯이 머리도 두 개였던, 그래서 이제 더블탑, 즉 쌍봉을 찍는 경우가 되는데, 뭐 이럴 경우는 이제 다시 전고점 돌파까지는 글쎄요, 뭐 매물대가 이미 워낙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150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다시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쌍봉을 찍고 머리 두 개를 형성하고 나서 다시 오른쪽 어깨를 향해서 갈 테니까, 그렇게 두 번째 머리 즉 쌍봉 지나고 나면은 내려갈 때 섣불리 떨줍, 그러니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조정 다 끝났다는 듯이 여기서 이제 반등 살짝 나오면 그때 어깨에 살짝 올라탔다가 욕심 없이 올팔하게 되면 한 20% 정도는 먹고 터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 역시 결말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30%대.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요게 이제 확률이 제일 적은 20%대인데, 이거는 정말 그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모든 조정에 전부 매수를 하고 결국 달나라로 함께 가는 완전히 행복한 천국행 시나리오인데, 이제 앞에서 헤드 앤 숄더즈 패턴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역 헤드 앤 숄더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상 차트로 거꾸로 뒤집어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고 있다고,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머리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려가는 거고, 그럼 이제 헤드 앤 숄더 반대로 그 머리가 저점을 찍고 이때를 바닥으로 다음 오른쪽 어깨를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용이 승천하듯이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에코프로 주가가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앞에
나올 도전은 어떤 것들이 있나, 과연 뭘 극복해야 이렇게 극단의 달나라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냐, 이것도 이제 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도전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올해 기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매년 신차 판매 대수가 8,400만 대. 요거 이제 올해 전망치니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일단 맞다고 보고, 지금 뭐 고금리 환경에서 오토론 금리도 올라가지고 자동차 판매 위축된다 어쩌고 하지만 빼고 일단 전망이 맞다고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8,400만 대 중에서 평균 차값이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4,250조 원이죠. 그럼 이제 중국의 경우는 사실 내수 자동차 시장은 전부 진해 중국산으로 완전히 아도를 쳐버리니까 여기서 중국 시장 2,686조 원 제외하고 그러면 2,907조 남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일단 앞으로 늘어나든 어쩌든 지금 1차적으로 한계라고 하는 전기차 비중이 20%니까 581조 원이죠. 여기서 한계는 이제 명확하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전기차 인프라나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봤을 때 1차 한계라고. 그래서 인프라가 더 확충되고 이제 배터리 이제 가격도 좀 내려가고 뭐 재활용도 더 늘어나고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업황이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일단 1차 한계 여기가 581조 원 됩니다.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 20%대. 그 다음 이제 이 전기차 값의 40%가 배터리니까 이게 232조 원 나오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또 52%가 양극재니까 배터리 중에서 양극재 시장 규모가 총 120조 나오는데, 여기서 에코프로 점유율이 6.6%니까 연매출 7조 9천억 원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 양극재 현재 1위는 에코프로가 맞긴 한데 경쟁사들이 지금 글로벌리 40개사가 있고요. 뭐 여기는 벨기에의 유미코어부터 미국의 파라시스 에너지, 독일 파워코, 중국에는 뭐 비아디, 퓨전, CATL 뭐 다 들어가 있고, 하여튼 같은 한국에도 뭐 아트라스 배터리부터 솔라 엣지까지 다 양극재 그 제조 경쟁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데는 몰라도 중국 업체들이 일단 절반인데, 요거는 일단 이겨야지 우리가 에코프로의 달나라 행이 확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중국 배터리의 덤핑 공세는 뭐 거의 인해 전술도 넘어서 자해공갈단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영업이익보다 매출 성장률을 보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카카오를 한번 보세요. 카카오 매출 계속 성장세였습니다. 작년에 심지어 사상 최고 매출도 찍었고요. 올해 2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로 처음 2조 원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그 모양이겠어요? 왜긴 왜예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으니까 그런 거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에코프로가 역 헤드앤숄더즈 패턴으로 주가가 달나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미션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양극재 시장 120조 원. 이 전체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단순히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가고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면 된다. 여기서 직면할 미션이 바로 중국 LFP 배터리를 물리쳐야 된다. 그럼 또 이제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되는데,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뭐 보잘것없이 다 안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에코프로에 불리한 두 가지 종목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테슬라하고 또 미국의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 앨범알의 급락, 떡락, 정말 폭락.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일단 테슬라 3분기 실적 뭐 전기차 안 팔린 탓에 박살이 났고, 그 다음 이제 리튬을 비롯한 2차 전지 소재 제조사 앨범알의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뉴트럴에서 언더퍼폼으로 후려쳤습니다. 즉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내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년 2024년에서 내후년 2025년 사이에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바로 그 악담, 그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급 과잉은 뭐 수요가 부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급증하는 그런 단계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쓰러지기 전에 얘기했잖아. 수산화 리튬 가격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좋다고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LFP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하고 가격 스프레드가 지금 너무 좁혀져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건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달나라행 프로젝트 조건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제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이야말로 진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이런 데 대해서 완전 진심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국이 완전히 그 유럽에서 수술당해가지고 그 시장을 우리 K 2차 전지랑 양극재 공급받는 전기차 메이커들이 홀라당 먹어버리면 참 좋다는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서는 아예 유럽연합 정부 자체적으로 중국에 보복 관세를 마련하고 어떻게든지 중국 전기차를 잡돌이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유럽의 경우는 그 경차나 소형차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뭐 우리나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조금만 이제 돈 생기면 곧바로 이제 팔기통에다가 막 마이바흐, G바겐 이런 거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지, 유럽은 안 그래요. 근데 뭐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장 저희 이제 육촌형만 봐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얼마 전에 토지 보상 갑자기 왕창 받아가지고 몇십억 생기니까 제일 먼저 차부터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G바겐을 G63 AMG로 2억짜리 샀는데 그 뒷자리에 보면 항상 장화하고 낫 같은 거 싣고 다니는데 참 이게 진정한 플렉스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럽 얘기하다가 삽자루 육촌형 얘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유럽은 원래 예전부터 1000cc 미만의 그런 경차, 소형차 판매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사실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소형차를 잘 안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 경형 전기차를 정말 싸게 만들어 가지고 500만 원짜리로 막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바다 건너오면서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기존 유럽 브랜드 경차 그 컨셉으로 나온 그 소형 전기차보다 가격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에서 지금 점유율이 급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만 놓고 보면 벌써 이제 두 자릿수를 넘어가지고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 시장을 우리가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에코프로의 운명을 가를 도전이다.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제가 지난 월요일 라이브 도중에 갑자기 이제 두피가 그 고스톱 칠 때 갑자기 발 저르듯이 그렇게 쫙 저려오면서 동시에 의식이 흐려지면서 거의 이제 반혼수 상태로 119 실려갔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댓글에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셨고 응원도 해주셨고, 또 그 와중에는 이제 네가 없으니까 K증시 완전히 망가졌다, 어서 와서 구해줘라,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찡했고, 또 반면에 그쪽 신도분들은 매국노가 천벌을 받았구나, 뭐 너는 이제 에코프로 2025년에 300만 원 가는 것도 못 보고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냐, 정말 이렇게 제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보약 같은 댓글들도 모두 다 잘 읽어봤습니다. 하여간 그날 이제 제가 급하게 라이브를 끄고 병원에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는 일단 의식이 없었고, 거기 응급실 도착해서 이제 뭐 심전도 기기 막 연결하고 막 뭐 이것저것 체크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뇌졸중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MRI를 찍는다고 의료진한테 오더를 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간호사분이 이제 제 팔찌 요거를 보고 저거 MRI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옆에 이제 남자 선생님이 그럼 저거 빨리 빼라고.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저거 그 원래 그냥 안 빠진다고, 전용 공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고 막 이제 이러다가 그 간호사분이 저번에 어떤 그 TA, 즉 그 교통사고 환자분도 이게 도저히 안 빠져가지고 벤치로 절단했다고. 갑자기 제가 그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그 소리 듣고 그냥 눈이 번쩍 뜨면서 안 돼!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지키려고. 그래서 결국 일자 도라이바 빌려가지고 제가 신의 손으로 변신해가지고 요거 정말 15초 만에 팔찌 빼고 MRI 찍었죠. 하여튼 그래서 그 윤여정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본인이 이제 여배우로서 약간 출연이 꺼려지는 그런 작품들, 예를 들면 뭐 노출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감독이 약한 사람이어가지고 흥행이 걱정된다던가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집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든가 아니면 명품을 한 12개월 카드 할부로 지르면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작품을 하게 된다. 이 소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심전심이라고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댓글 중에 보니까 저랑 완전 똑같은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이제 그 까르띠에 팔찌를 차고 계시다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작도로 끊어야 된다는 그 소리 듣고 정말 저처럼 벼랑간에 정신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처럼 이제 제가 복귀를 했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당장 월요일 또 우리는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 5%를 찍었고, 뭐 주말 뉴욕 증시도 양도 질도 다 너무 어글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최대 메리트가 바로 배당률이 높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대표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존슨앤존슨, 3M, AT&T 이런 종목들보다
미국 국채가 배당률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미국 국채는 사실상 원금 보장이니까 원금 보존형이나 마찬가지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금융시장 참가자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참, 말 나온 김에 최근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들보다 더 많이 빠진 게 바로 그 경기 방어주라고 잘 알려진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 두 종목인데요. 이유는 뭐 설탕 가격하고 식용유 가격 올라간 거는 뭐 여기만 그런 거 아니라 다른 F&B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으로 요즘 그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1차적인 반응으로는 야, 이번 비만 치료제는 진짜 제대로라며, 장난 아니라며, 그러면 사람들이 더 부담 없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겠네. 이래서 이제 이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처음에 반짝했다가 벼랑간 최신 그 비만약 중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썼다던 그 위고비, 요게 특징이 뭐냐면은 아예 그 살이 찔만한 거, 그러니까 단 거랑 기름진 거 자체에 대한 식욕이 줄어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맥도날드 둘 다 이제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가는 척 이제 개미 꼬시기 들어갔다가 곧바로 이제 폭포수로 내리 꽂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1월 1일 FOMC 금리 결정을 또 앞두고도 연준 임원들이 이제 주말에 거의 막판 스피치에 정말 나섰는데,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그 FOMC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연설이나 기고 같은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당장 이제 월요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3명의 연준 임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다들 한 목소리로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증시에 유일하게 남은 정말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 버린 건데요. 거기다가 미국 지난번 셧다운 직전에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일단 연명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기한이 점점 다가오는데, 미국 공화당은 하원 의장의 이제 강경파이자 친 트럼프 성향인 짐 조던을 선출했다고 이제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결국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불신임을 해버렸어요. 하원 의장 진짜 되자마자 너무 쪽팔리지 않을까요, 이 양반? 하여튼 그래가지고 짐 조던 날려버리고 세 번째 하원 의장 지금 인선을 준비 중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아예 트럼프가 하원 의장으로 나설 가능성까지 있는데, 그럼 이제 곧바로 미국 대선 레이스가 개막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 3일이기 때문에 공식 선거 기간 전에는 뭐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뭐 방송 인터뷰하고 요 정도만 잡혀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하원 의장에 올라가면은 이제 중앙 무대에서 매일매일을 바이든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울 테니까요. 하여튼 그러면서 내년 대선 직전에 하원 의장 사퇴하면서 바로 대선 후보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트럼프 진영의 현재 타임 스케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랜만에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는데, 일단 JP모간의 마이클 페롤리 스트래티지스트는 11월 1일 FOMC에서 연준 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각이다. 대신에 12월 FOMC 때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제일 극혐하는 바로 그 발언, 즉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원래 2%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놈의 소리를 최근에 또 꺼냈다는 것을 힌트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이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바이든을 엄청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래서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본인이든 뭐 민주당이든 하여튼 승리를 못하면은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도 요걸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의 끈으로 바이든이 결국 증시 들어 올린다, 이걸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증권에서는 지난 10번의 미국 대선, 그러니까 한 50년간이죠. 이 기간 동안 뉴욕 증시 이제 그 추세를 분석했는데, 대선 전해, 그러니까 올해도 해당되는데 이럴 경우 특히 연말로 갈수록 무조건 올랐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연말에 미국 대부분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조건 풍요롭고 훈훈하게끔 기어이 증시 부양에 나서가지고 연말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된 외국계 리포트를 보겠는데요. 일단 모간 스탠리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12개월 베이스 케이스로 2,900포인트, 그리고 베어 케이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2,200, 다음 이제 불 케이스, 최상으로는 3,200포인트 전망했고요. 근데 이렇게 그 모간 스탠리가 특히 우리 K증시에는 항상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요렇게라도 보는 거는 조금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 넘어가고 내년 1분기까지 코스피는
2400에서 2600포인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거의 모간 스탠리에서 내다본 밴드 하단에 거의 근접을 했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요 모간 스탠리는 K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혹독한 시선인데요. 그 이유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경우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을 각오해야 된다. 거기다가 전기차 업황 전반에 있어서 수주 감소, 그리고 기존의 구속력 있는 계약의 수정.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공급 주도에서 이제 수요 주도로 바뀔 때 일어나는 그 이제 을이 잠시 한때 갑의 지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을로 내려오는 요걸 의미하죠. 그다음 이제 가공 수수료 증가, 뭐 이런 것들로 중장기 캐파 가이던스가 추가 하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LNF는 오버웨이트, 포스코 퓨처엠 역시 오버웨이트, SK IE 테크놀로지 오버웨이트, 여기까지가 이제 비중 확대고, 그 다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이죠. 그 다음 언저웨이트 비중 축소는 솔루스 첨단 소재, 다음 에코프로 BM이 들어갔습니다. 참 진짜 이 K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외국계들의 경우는 한결같습니다. 전부 무조건 LNF는 좋게 보고 에코프로 BM은 어떻게든지 까내리려고 막 지랄인데, 이번에 그래도 노무라 증권만큼은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 35만 원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JP모간의 K증시 포커스 리스트,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기대할 만하다, 요 리스트를 보겠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면은 종목들 다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입니다. 자, 순서대로 KTNG 목표가 10만 7천 원, 삼성전자 목표가 9만 5천 원, 다음 SK 하이닉스 목표가 21만 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가 116만 원, 다음 오리온 목표가 16만 2천 원, 이어서 KB금융 목표가 6만 5천 원, SK 이노베이션 목표가 20만 원, KT 3만 7천 원, 휴젤 17만 3천 원, 요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제가 아직은 이제 컨디션이 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내일 뉴스는 간단하게 보시고, 대신 내일 만약에 검사 결과 잘 나오고 컨디션이 급격하게 이제 회복되면은 모처럼 월요일 저녁 라이브도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한 주 뉴스 미리 보기는 그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10월 23일 월요일,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뉴스로 이거를 내일 예상하는데, 바로 정부 보도자료 중에서 수소버스 청정 수소로 충전한다,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일정은 차량용 반도체 수요 공급기업 기술 교류회를 정부에서 개최하는 건데요. 흔치 않은 이벤트니까 그만큼 뉴스 플로우에 올라오기 좋죠. 그리고 K증시에서 제목 그대로 연결도 또 되기 쉽고요. 그 다음 이제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무 복귀랑 YTN 입찰 마감이 또 있고, 다음에 이제 증시 일정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공모 스케줄이 굉장히 활발한데, BI 매트릭스, 컨텍, 큐로셀, 메가터치, 에이직랜드, SY스틸텍, 이렇게 5개 종목이 수요 예측에 돌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투바이오하고 유진테크놀로지가 공모 청약 이틀 일정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선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이제 현지 시간 화요일부터 실적 발표 기업들이 주르륵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자리 비운 사이에 방황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